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거나 군복무 중이라면요, 반드시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자녀한테 이러한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군복무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이렇게 가입하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는 노후 준비 100%, 200%, 3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대박, 수령 요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데요. 크레딧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대 크레딧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것처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혜택이 되니까 보너스가 아닐 수가 없겠죠.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출산한다. 그러면 출산 크레딧 제공하고요. 실업 크레딧도 제공하고 군복무 크레딧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복무 크레딧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빼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군인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 재직 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군인이 다 지원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현역병 위주로 되어 있죠. 간부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은요, 현역병, 전환복무자라고 해서 의무경찰들이 있고요, 상근예비역이라고 해서 옛날 방이나 군부대 아니면은 예비군 중대에서 복무하던 방위병이라고 하죠. 방위병인데 뭐 단기 소집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공익근무, 옛날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 이 사람을 대상입니다. 물론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현재 신규 선발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 수혜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교 후보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육사, ROTC, 학사 아니면 삼사관 학교 장교라든가 하사관이라든가 준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지원액은요 많지 않습니다. 6개월만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하는 것일까요? A값의 2분의 1만 인정합니다. 2025년도 A값은 3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9만 원에 9%라면은 28만 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중에 14만 원 정도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월액은 309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 정도가 좀 안 되겠죠. 155만 원 정도만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분의 1밖에 인정 안 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100% 인정하거든요. 이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요. 국고에서 세금에서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그러나 출산 크레딧은 100% 지원하는데 왜 100% 아니라 50%만 지원하냐 이거죠. 아무래도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수준이기 때문에 3개월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무려 50개월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출산 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동안 380조 이상의 엄청난 국가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갔거든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또 출산 크레딧을 지원하면요. 2083년도까지 총 47조 원이 더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요. 출산 크레딧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출산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요. 이 상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380조가 아니라 3,800조를 투입해도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380조 갖고 그냥 사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게도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군인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을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술집에서 만나기라도 한다면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에는요, 군인 소개로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발이라고 폄하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군발이라고 폄하하면서 뭐 점심값 내주는 사람 없고 술값 내주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경력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예전엔 좀 인정했는데 그나마 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죽으면 진짜 개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에 대한 그 처우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여기서만큼은 국민연금도 당연히 그 100% 인정해주고, 6개월이 뭡니까? 21개월 다 해줘야 되겠죠, 최장. 그런데 놀랍게도 21개월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논의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정책으로 뭐 380조, 3,800조 이상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복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군인연금 그 받는데 자기들은 크레딧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군인연금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단기로 끝나는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인연금 혜택이 없는데요. 물론 연계하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군인연금 혜택도 없고, 후보생 시절 아니면은 생도 시절 아니면은 그 훈련병 시절 4개월, 2년, 4년 이 기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좀 볼멘 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도 21개월이거든요.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군복무 크레딧을 더 인정해 준다는, 줄 수 있다는 그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A값도 50%가 아니라 100%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라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직업군인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교 되기 전에, 부사관 되기 전에 훈련 기간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육사생들은 4년이고요. ROTC는 2년이고, 그다음에 기타 3사, 학사, 기타 다른 그 하사관 후보생들은요 4개월 내지 몇 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딥니까? 그것까지 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가 이북으로 판매 중이거든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요 바로 이북 달랑 8,500원, 그 다음에 실물은 17,000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만배, 10만배, 100만배 이상의 절세 효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군복무 시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군복무 시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군복무 시에 크레딧만 인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군복무 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크레딧이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군복무 시에도 크레딧은 무조건 나오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임의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군복무 기간 추납을 했더라도 추가 크레딧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뭐 당연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복무 중에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임의 가입을 통해서 최대 보험료 55만 5,300원, 그 다음에 7월 달이면 계속 경신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요. 추가 크레딧과 함께 최대 42개월 아니면 36개월 이상 납부를 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42개월이라면 3년 6개월인데 남들보다 3년 6개월 더 납입 기간이 길어서 엄청난 연금의 혜택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효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개월이 추가 납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보수 월액별로 100만 원은 추가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7만 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100세까지 산다면 3천만 원 이상 더 받고요. 200만 원은 8만 7천 원, 3,750만 원, 300만 원은 10만 5천 원이나 더 받습니다. 4,536만 원 더 받고요. 400만 원은 12만 3천 원, 5,292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인 경우에는 14만 원, 6,048만 원, 그 다음에 617만 원, 최고 보수액은요 16만 1천 원, 7천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가치거든요. 미래 가치 아닙니다. 현재 가치니까 나중에 물가 상승률만큼 고려한다면 7천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그 최고 보수월에 617만 원이 2024년도인데 2025년도 7월 달에는 637만 원으로 20만 원이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서 경신한다면 정말로 7천이 아니라 현재 가치가 8천, 9천, 1억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42개월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반은 뭐 나중에 정부가 지원해주고 반은 자기 힘으로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현재 가치도 많은데 미래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6% 물가상승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1%, 2024년도에는 2.3%니까 그 중간값으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42개월 추가 납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45년 뒤에 연금이 개시된다. 20살인 사람이요. 그 다음에 36년 동안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요, 100만 원인 경우에는 그 추가연금액이 현재 가치 7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36년 동안 3억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은 추가적으로 3억 6천만 원, 300만 원 보수월액은 4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보수월액은 5억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500만 원은 6억 원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617만 원 보수월액은 거의 7억 원 가까이 되고요. 최고 보수월액을 늘린다면 7억 원이 뭡니까? 8억 원, 9억 원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반드시 군복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미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3.6%가 아니라 7%로 뛴다. 120세까지 산다. 그렇다면 미래연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말로 촉풍할 만한 금액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0세까지 살 수도 있죠. 요즘 20살 먹은 사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보수월액 100만 원인 경우에도 108억 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은 135억 원, 300만 원은 163억 원, 400만 원은 191억 원, 500만 원은 217억 원, 617만 원은 250억 원 이상을 더 받는데요. 최고보수월액도 따라간다면 300억 원도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가가 7%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일단은 7%가 아니더라도요. 3.6%라도 엄청난 금액이니까 군복무 기간 동안에 21개월 최장 이미 가입을 55만 5,300원 최고보험료 경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우리의 소박한 어떻게 보면은 노후 은퇴 준비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반드시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자산관리, 은퇴 준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는 자녀한테 또는 군대 복무 중인 자녀한테 반드시 군인 월급으로 국민연금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 경신보험료로 계속적으로 높게 임의 가입을 하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7월 달에 최고보험료 경신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7월 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월액 최고가 637만 원이니까 9% 57만 3,3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 군인 월급으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장 월급이요. 2025년도에는 만약에 물론 병장 월급이 150만 원이지만 추가로 지원받는 게 있어갖고 20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장병들, 군인들의 월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병은 75만 원, 1병은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 넘죠. 120만 원이고 병장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요. 도시락값, 점심값하고 차비까지 들어가니까 물론 그것은 실비 변상 요인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20만 원 내외 뭐 많으면 3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병은 3개월, 1병은 6개월, 상병은 6개월, 병장은 3개월의 복무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받으니까 꽤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만기 시에 그 병장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55만 원을 추가 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150만 원이 아니라 20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가입한다면요. 물론 임의 가입을 먼저 하고요. 육군 해병인 사람은 18개월이다 보니까 9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해군은 20개월인데 1,100만 원 최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공군은 21개월 1,155만 원, 사회복무요원도 공익근무요원이죠. 21개월 1,155만 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이미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한다면 일거양득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금융기관별로 30만 원, 55만 원, 30만 원씩 납부가 가능하니까 두 개의 30만 원씩은 낼 수 없고요. 30만 원, 25만 원에서 55만 원 한도로 납부를 하시고 최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특전이 있죠. 이자 소득세 비과세고요.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것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요.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금리도 높습니다. 만기급여금 5% 달리 적금 적용 시 매월 55만 원 납부한다면요. 육군이나 해병 원리금은 990만 원 플러스 이자는요. 그 기본적으로 39만 1,875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990만 원 합쳐갖고 2천만 원을 넘게 받게 됩니다. 제대하면서 이 정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입해야 되겠죠. 해군은 전체적으로 2,248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군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은요 무려 2,4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한다 그러면 우리 현명한 부모님은 현명한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군인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먼저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 장병들 내일 준비 적금을 같이 좀 병행하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임의가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납 금액이 있다면 추납도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할수록 유리하죠. 그래야지 자산관리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고 노후에 정말로 빵빵한 정말 속된 말로 빵빵한 노후 생활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군복무 기간 동안 받는 월급으로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임의가입 매월 55만 5,300원 내고 추납도 가능한 정기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임의가입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최대 보험료로. 그 다음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반드시 가입하라고 두 개를 주문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만약에 길에서 5만 원권하고 1만 원권 지폐가 벌어져 있다.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5만 원권을 줍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모두 다 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서 갖다 주지만 우리는 대부분 5만 원, 만 원짜리는 주어서 그냥 자기가 갖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차적으로 장병 내일 준비적금도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준비를 하도록 우리 자녀를 설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면 어떡합니까? 빌려서라도 내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요.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에 노후 준비하고 목돈 마련을 그러니까 동시에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 정말로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장교 출신이지만 저 19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근데 정말로 군대 가고 싶네요.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군인이 된다면요. 자신이 받는 월급으로 가장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 55만 5,300원 납부하고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55만 원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2병 같은 경우 75만 원, 1병은 9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상병부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만은요. 모자란 돈은 부모님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를 가입하면 110만 5,300원이라고 하는 그 매달 돈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군인 월급 대비해서 모자란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병은 75만 원이니까 36만 원 정도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1병은 9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21만 원. 그다음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이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용돈, 생활비는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용돈은 따로 주십시오. 현금으로 따로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체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가 없죠. 면세점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척들 많지 않습니까? 작은아버지가 가령 1,000만 원을 입대 및 제대 축가금으로 지원해 줘도 되겠죠. 이랬을 때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면세점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에요. 군대가 아무나 가는 것은 우리 남자라면 아무나 누구나 가야 됩니다. 물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누구나 가야 되는 군대 시절을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다면요. 엄청난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군대 시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및 절세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임의 가입하고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것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거 가입하지 않고 그 자녀한테 그동안 어려서부터 연금보험이나 가입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은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의 대명사고요. 그 상품 가입하면 자녀들의 노후 준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연금이나 보험 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은요. 자산 관리에 대부분 실패하게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독립된 프리랜서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옆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손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 손해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은요. 폭넓은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자신만의 솔루션을 가져야 되겠죠. 자신만의 학설이 있어야 되고 이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편에서 소비자 편에서만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종합자산관리사 지원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없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하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솔루션은 이런 것입니다. 최고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십시오. 콘스탄트 김을 통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편이고요. 현명한 선택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험 및 금융상품 해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및 연금보험 수리를 할 줄 아는 극소수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요. 절세 및 투자, 은퇴관리, 은퇴설계에 대해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